안녕하세요. 입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파헤치기 네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내신이라고 하는 요 8번 항목은요, 보시다시피 앞부분에 이렇게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누적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성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면은 상대평가 9등급제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그 학교 시험이 뭐 쉽든 어렵든 그냥 무조건 90점이 넘으면은 뭐 A등급을 준다든지 그러한 산출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제 퍼센트로 끊어져 내리겠죠. 이를테면은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이런 식으로 100분위를 내서 이렇게 등급 산출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과목의 시수와 관련되어 있는 단위수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곱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등급이 높아야 종합 내신도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점수, 실제로 학생이 받은 점수하고 과목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과목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시험이 얼마나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혹은 학생들이 어떤 특정 그 평균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요 정도라서 난이도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석차 등급, 전체 수강자 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공적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신 이 항목은요, 글쎄요, 이제 그 소위 말하기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이 학생부를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10개의 항목을 다 들여다보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겠지만은 흔히 그 비교과만 잘 쌓아도 학종으로 어느 정도로 승산이 있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 비교과만 되게 열심히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고 뭐 면접관이나 입학사정관의 심금을 울릴 정도의 그런 어떤 내력이 있다고 보기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전공 적합성에 딱 들어맞는 학생이 비교과까지 잘 챙겼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더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뒷부분을 미리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변화되어 있는 부분은 뭐였느냐, 방과 후 활동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방과 후라고 아예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름 뭐 영재학급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방과 후 요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생기부에 뭐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방과 후 학생은 활동은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교과 세특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거. 앞서서 보셨던 항목들이 전부 다 기재 축소라든지 미기재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줄어들고 슬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같은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게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생기부에서 중요도가 그 무엇보다 더 많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는 코멘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수행평가라든지 교과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은 결국은 이번 생기부 개편에서 가장 강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잘된 세특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이 앞서서 보셨지만은 지금 그 학생 수가 지금 386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국어의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각 선생님이 써야 될 학생들, 이 코멘트를 달아줘야 될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은 인상적인 학생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좀 두드러진 성과를 본 학생들한테는 코멘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형식적인 문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뭐 자기주도적 공부 방법을 익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고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도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잘 해결함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썩 이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특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세특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잘 해결했다. 이제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게만 언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가지고 창의력이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접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 번째는 수행평가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제물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좀 읽어보시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요. 저한테 이제 따로 생기부 샘플이 이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조금 진짜로 트렌드하고 강남이나 뭐 파락군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잘된 생기부 세특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시면은 좀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특정 학생이나 특정 학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부여되는 이 수행평가나 과제물 이런 부분을 얼마나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인상 깊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조금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학업 관련된 능력이 조금 인상적이어야 비교과도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제가 살짝 좀 넘어가긴 했는데 물론 이제 한 번의 시험에서 자기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학업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방향 이런 부분도 입학사정관에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인상적인 그 느낌을 준다는 점 꼭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영상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원하시면은 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좀 개별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